파이썬 데이터 분석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코렉과 파이썬 프로그램 시작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데이터를 준비하고 준비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그 분석된 결과로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 그리고 구현된 결과를 다시 평가하거나 평가가 완료된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제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을 어떤 과자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어떤 종류의 과자를 만들 것인지 일단 기획을 먼저 해야겠죠. 이러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문 대상들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설문을 할 건지 아니면 개인을 기준으로 설문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또는 설문 항목을 어떻게 정할 건지 등등등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취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죠. 예를 들어 과자다 그러면 딱딱한 과자를 좋아하는지 말랑말랑한 과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 과자의 양념 종류는 어떤 양념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치킨 양념의 과자를 좋아하는지 등등등 일반적으로 특이한 어떤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더라. 그럼 그런 맛을 지향하는 것도 좋고요. 전통적인 맛을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분석이 되어서 이제 설문 항목에 들어가서 분석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죠. 가격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정말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보통은 시제품이지라고 해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스트용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평가를 해보고 평가가 긍정적으로 잘 나오면 바로 제품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획 단계의 수정부터 다시 데이터도 다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 과정까지만 어떤 방법들로 분석을 하는지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분석해서 차트를 그리는 이런 작업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해서 요구사항들이 필요하더래요.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유형을 분석하거나 회귀 분석, 감정 분석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얼마만큼 다룰 수 있느냐, 알고리즘을 이해하느냐, 또는 머신러닝을 구축해 봤느냐 이런 경험들도 꼭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 프로그램을 직접 내가 어떤 툴을 다뤄봤느냐, R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보통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분들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R도 파이썬 파이썬의 명령어들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분석 툴들이 있어요. 파이썬, 자바 뿐만 아니라 하둡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능력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들이 이제 인정이 되거나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데이터 과학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좀 더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 데이터 과학에 잘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파이썬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든 전공에 관계없이 뭐 비전공자들이라도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을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콜앱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일반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전공하지 않고도 쉽게 콜앱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콜앱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인터페이스가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뭐 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개발 도구가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은 우리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한 행을 실행하고 그 행의 결과를 바로 답을 주는 이러한 묻고 답하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데 주피터 노트북도 셀 단위로 그렇게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피드백 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거를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화형 데이터 과학 및 과학 컴퓨팅을 지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뭐 분석도 하지만 간단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주피터 노트북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콜앱은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의 드라이브를 합성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기반이라 우리가 따로 저장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의 N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아까 웹브라우저 환경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 전용의 가상 머신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서버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머신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하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CPU 처리장치죠. CPU가 처리장치와 TPU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프로세스 유니트를 무료로 다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콜앱의 장점이라고 하면 보시면 별도의 파이썬 설치 없이도 웹상에서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쓰는 거기도 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간단하게 공유도 할 수 있어서 뭐 연구를 하거나 또는 교육용으로 굉장히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앱에서도 넘파이나 판다스나 매플로립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수학적인 어떤 계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넘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다스를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이 모듈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이킷런이나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 관련 또는 뭐 그 외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들이 활용하기가 좋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바로 콜앱에 직접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어떻게 쓰는지 콜앱 활용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실행하시면 되고 크롬에서 바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콜앱이라고 검색하시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첫 번째로 이동하셔서 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콜앱에 바로 링크로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크롬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본인 크롬 계정, 구글 계정에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잠깐 제가 이건 지금 접속이 되어 있어서 PPT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화면이 뜨지만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오른쪽과 같이 로그인 완료된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콜앱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튜토리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새로 내가 코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제공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명령어들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 시작하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셀 단위로 작업 단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어진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렇게 실행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실행 결과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행만 클릭하시면 실행된 결과를 바로바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단위로 하나하나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노트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파일의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처럼, 새 문서를 꺼내는 것처럼, 새로운 PPT를 꺼내는 것처럼 콜앱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트를 노트북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트북을 이렇게 꺼내어서 셀 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오픈된 파일은 이렇게 untitled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의 확장자 이름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실행 버튼이 이 삼각형 모양이, 원의 삼각형이 실행 버튼이에요. 실행하고 나면 결과는 아래쪽으로 바로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처음 실행하시면 저는 이전에 실행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 확장자를 갖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두 번째 파일입니다.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로 만들기를 처음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파일 이름, 어떤 이름의 새 파일을 생성할 겁니까? 물어봐요. 처음에 이렇게 미리 오픈되어 있던 요 환영합니다. 좀 전에 요 화면이죠. 요 화면에 있는 요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안내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상단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코드 추가 버튼과 텍스트 셀 추가. 그래서 코드 셀과 텍스트 셀을 각각 다르게 추가할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코드 셀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텍스트 셀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드 부분과 뒤에 주석을 우리 파이썬에 주석다는 명령어로 주석도 달 수 있지만 아래쪽에 내가 필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문서에 코드를 바로 sab입하고 필요하면 코드 삽입, 필요하면 문서의 작성,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 untitled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텍스트창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글꼴을 바꾸고 글자의 크기 이런 걸 변경하거나 굵게 이탈릭 그 외에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행했을 때 실행 번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실행창에 4 곱하기 10입니다. 그냥 엔터는 실행되지는 않고 줄만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Shift 엔터나 컨트롤 엔터나 알트 엔터 이런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행을 하면 결과가 아래로 실행된 결과가 아래로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된 결과에는 이렇게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 결과로 화면에 뜨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직접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그 연동된 드라이브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지고 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놨고요. 이거는 이제 굳이 필수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저장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앱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걸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실행 버튼도 있고 그 외에 컨트롤 엔터나 알트 엔터나 이런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도 실행하실 수 있고 새로운 코드셀을 생성할 때는 컨트롤 M이나 컨트롤 A 이렇게 이런 단축키들을 쓰시면 쉽게 코드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컨트롤 엔터 코드셀을 실행하세요. 실행만 해요. 쉬프트 엔터는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하고 알트 엔터는 중간에 실행하고 나서 아래쪽 현재 마지막에서 쉬프트 엔터나 알트 엔터는 동일한데 중간에 끼워놓고 실행했을 때는 알트 엔터는 셀을 하나 삽입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코드셀만 생성하는 거지만 엔터를 이용해서 C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행 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MD를 누르면 셀을 삭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컨트롤 M은 기본 그 단축키이고 A를 누르면 플러스 add, 그다음에 뭐 D를 누르면 delete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 MI 그러면 실행을 중단하고 뭐 런타임 다시 시작하면 컨트롤 M의 마침표. 요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는 앞에서 실행한 명령어를 실행해야 다음 실행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고 B라는 변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A, B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해 보면 A, B에는 그 10과 2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은 뭐 여기서는 안 되네요. A를 엔터하고 뭐 예를 들면 A를 엔터하고 A를 입력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A가 10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요거만 하면 실행만 되는데 이렇게 Shift 엔터를 하면 실행하고 다음 셀을 만들어줍니다. B를 확인해 보세요. Shift 엔터를 하시면 B를 확인하고 다음 셀로 이동해요. 여기서 Shift 엔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고 이때 Al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을 하나 삽입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아까 컨트롤 엔터는 그냥 실행만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는 요 화살표를 누른 거와 동일합니다. 컨트롤 엔터는 실행만 누른 거, Alt 엔터는 실행하면서 삽입하고, Shift 엔터는 중간에서는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 끝에서는 실행하고 셀 추가 이렇게 되는 걸 Shift 엔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셀을 실행할 때 이렇게 번호들이 생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 앞에서 2번에서 또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래에서 실행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넣지도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 순서, 번호가 실행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런타임에 가셔서 런타임 다시 시작 또는 컨트롤 M을 누른 상태에서 마침표를 누르면 요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서 번호를 다 삭제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번호를 마킹하겠습니다.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MY는 코드셀을 텍스트셀로, 텍스트셀을 코드셀 이렇게 변환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셀 작업을 실행 취소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서 실행 취소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단축키는 굳이 지금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주로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메뉴를 통해서 모든 명령어들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메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변수와 표준 입출력 문장들을 잠깐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라고 하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값을 넣기 위해서 A 또는 B를 지정을 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변수라고 해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이름을 변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변수를 만드는 뭐 규칙도 있습니다.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중간에 블랭크를 넣을 수 없고, 그리고 특수 문자는 뭐 언더바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input이라는 명령어는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print라고 하는 명령어는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로 출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표준 입력 또는 출력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프린트문을 통해서 fstring이라고 해서 프린트문만을 이용해서도 그냥 a, b, 뭐 이렇게 a 플러스 b 그러면 옆으로 플러스나 이퀄 없이 7, 6, 13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특수 문자까지 포함해서 7 플러스 6은 13 이러한 포맷으로 나타내 주세요 하면 fstring이라는 요 fstring 문자라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문법 기본적으로 문자를 표시할 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문자로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인티저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 int는 주어진 자료를 정수로 변환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A에 넣어 주세요. 그런데 그냥 넣으시면 뭐가 돼요? 내가 7이라고 넣었어도 이
A에 들어간 데이터는 7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문자가 돼요. 인풋만 썼을 경우에. 근데 그거를 INT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주고 그 숫자들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숫자로 안 바꾸고 더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복잡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입출력 문장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이썬 문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콜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파이썬의 입출력문,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파이썬의 입출력 문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변수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변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